위험을 무릅쓰고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고뇌하는 햄릿의 유명한 독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독백이 바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더라도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밀려오는 고난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긴 그 햄릿의 독백이 나오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좀 못 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햄릿의 이 독백에 사느냐 죽느냐 이 말은 말 그대로 햄릿이 지금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거운 압박감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 말은 또 부패하고 무질서한 현실이지만 현실을 그냥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저항할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햄릿은 아직 순수하고 이상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햄릿의 고민은 더 무겁고 더 괴롭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은 지금 햄릿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명색은 아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잠재적 위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햄릿 역시도요, 이 숙부의 속마음을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유령이 말해준 그 정보가 진짜인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만났던 유령이 정말 아버지의 유령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장한 악마인지 의심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햄릿이 이 숙부의 마음속 비밀을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연극 공연입니다. 유령이 알려준 그 살해 장면을 클로디우스 왕 앞에서 연극으로 보여주고 왕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때마침 유랑극단이 궁정에 도착합니다. 햄릿은 그 유랑극단 배우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사를 넣어서 공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연기 지도도 합니다. 햄릿이 이렇게 말하죠. 연기는 대사에 맞추고 대사는 연기에 맞추라. 연극의 목적은 세상에 거울을 비추는 것이다. 선은 선 그대로, 악은 악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비춰내며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연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햄릿은 자신이 기획한 연극을 통해서 클로디우스 왕의 감춰진 범죄를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햄릿이 친구 호레이쇼에게 이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클로디우스 왕의 표정을 잘 살펴보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클로디우스 왕에 대한 햄릿의 염탐, 즉 요즘 시계로 말하자면 감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두 정치적 거물, 클로디우스 왕과 햄릿 왕자, 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염탐과 감시를 계속합니다. 이들이 하는 염탐과 감시 행위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두 권력자의 정치적인 권력 투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감시 이론을 이용해서 이들의 그 권력 투쟁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했던 그 원형 감옥, 우리 파놉티콘이라고 그러죠. 이 파놉티콘의 원리가 이들의 권력 투쟁 방식이라는 겁니다. 파놉티콘은 우리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팬이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의 옵트, 그리고 원통을 뜻하는 콘, 이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놉티콘 하면은 한마디로 모두 다 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원래는 죄수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1791년에 설계된 이 원형 감옥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지하 감옥 던전처럼 죄수들을 이렇게 숨겨두기보다는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감시자가 한꺼번에 한 번에 다수의 죄수들을 아주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CCTV의 원리와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는 눈,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짓을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상대방을 감시하는 눈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비밀을 아는 거,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 클로디우스 왕과 햄릿이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염탐과 감시는 곧 이들의 권력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왕과 왕비가 보는 앞에서 연극이 시작됩니다. 제목은 쥐덫이고요. 내용은 클로디우스 왕이 선왕을 암살했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극중극에서 왕비는 남편에게 남편이 먼저 죽더라도 자신은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아마도 햄릿이 어머니 겉으로도 왕비를 보라고 지금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극중극의 왕비가 자신은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자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심이란 그저 기억의 노예일 뿐. 태어날 땐 맹렬하나 지탱할 힘은 미약하오. 그 열매가 시퍼럴 땐 나무에 단단히 매달려 있지만 익으면 그냥 둬도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요. 그렇죠. 결심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맹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차 흐려지고 흐지부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운명은 항상 맞서 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는 항상 어긋나게 마련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라오. 생각해 보면 정말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어쩌면 신의 영역이죠. 이 작품을 보면요. 햄릿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 계획도 또 클로디우스 왕이 햄릿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도 모든 인간의 계획들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극중극의 그 살인자 조카가 나타나서 정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숙부의 귀에 독약을 부어서 살해하는 장면이 공연됩니다. 클로디우스가 했던 범죄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클로디우스 왕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클로디우스 왕은 불편했는지 연극을 중단시키고 그만 퇴장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햄릿은 유령이 폭로했던 것이 진실이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되고요. 클로디우스 역시 햄릿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햄릿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햄릿이 자신의 비밀을 아는 이상 클로디우스는 이제 더 이상 그 햄릿을 그대로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